안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런 것도 방법 아닌가요? 유명해지고 정치평론가로서 이름도 날리고 했으니까 수도권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된다고 봤는데 왜 자꾸 목포에서 4번, 5번 도전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들의 죽음 때문인데요. 제가 아들의 죽음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대로 영문에 얘기하면 born again입니다. 거듭 태어난 건데요. 이제 인생이 거듭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3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하나, 목사가 될 것이냐. 2번째, KBS 사장이 되는 길을 갈 것이냐. 3번째, 정치의 길을 갈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못다한 아들의 삶까지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길이 먼저 떠난 아들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겠다. 그 길이 뭘까? 그게 정치를 통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치를 선택을 했고, 그러면 지역구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저도 수도권에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정배 선배가 있는 안산에 지역구가 하나 민주당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구가 있었거든요. 네, 안산 상록에. 거기 나가면 100% 당선입니다. 또 천정배 선배가 있으니까 공천 받기도 쉽고. 그런데 제가 목포에 가서, 내 고향 목포에 가서 내가 목포를 위해서, 목포 시민들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목포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목포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우리 박지원 선배, 정치 구단이라는. 그래서 제가 박지원 선배한테 사실상 첫 번째 좌절했고 2008년입니다. 그리고 2번째 2012년도에도 제가 좌절했고 박지원 선배 때문에, 또 3번째 역시 박지원 선배 때문에 좌절했고, 4번째는 다 우리 목포 시민들 저더러 왜 배종호는 중도에 들어가 버렸냐, 중도에 포기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 저하고 김원희 그리고 우기정 3사람이 거의 비슷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았는데, 민주당에서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먼저 저를 검증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검증위원회에서 나를 탈락하냐, 이거는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이의제기에 대해서 그게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검증위원회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공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저를 컷오프 시킨 겁니다. 2020년에? 그렇죠. 예. 지난번 총선 때. 그러니까 제가 경선에도 못 올라간 예.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가 여기서 탈당을 해서 왜 무소속으로 안 나왔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튼 저는 이번에는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예, 우리 저 배종호 교수님은 그 한결같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는 거, 이것도 사람을 어떤 큰 장점입니다. 대개 보면은 자기가 어떤 경선에 탈락한다든지 어떤 하면은 뭐 탈당을 하든지 소위 말을 바꿔타죠. 근데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겁니다. 그만큼 인생을 일관되게 자기 소신을 갖고 계속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필보 의원님은 지금 비례대표시잖아요. 지역구가 없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저 충남 당진입니다. 원래 태어나는 곳이. 그러면 내년에 당진으로 또 지역구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다 당진에도 뭐 후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다 저희 당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천안도 다 저희 당 국회의원. 학교는 천안에서 나오셨구나. 네, 네. 그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가 사실 어디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냥 아직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필모 의원님도 우리 언론 개혁과 이 윤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서 지금 맨 앞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저는 다음번에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땅히 지역구가 없다니까 저는 좀 난감하네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운명처럼 들어왔거든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정말 운명처럼 들어와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언론개혁,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어떤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요즘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미디어 산업, ICT 산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하게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못 이룬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정을 못하고 이것도 그냥 운명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운명이 밝게 확 열리도록 우리 정필모 의원님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 얘기, 배종호의 인생, 배종호의 과거, 도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미래, 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목포 바보 우리 배종호 목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첫째 목포와 관련해서요. 목포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통합입니다. 광역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목포는요. 20만 지금 7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25만, 26만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 3년 안에 20만 명 선도 붕괴가 됩니다. 근데 신안도 지금 옛날에 7, 8만 명 했는데 3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신안은 악성 지역 소멸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안도 살고 목포도 살려면 첫 번째로 목포와 신안이 반드시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통합, 목포와 신안이 통합하면 제가 볼 때는 2단계로 영암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영암까지 통합하면 3단계로 무안까지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남안도 진도 까지 가면은 100만 광역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안의 국회의원, 또 목포시장, 신안군수, 무안군수, 영암군수 이런 사람들을 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합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통합도 꼭 해야 된다. 과거에는 목포하고 신안, 무안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그래서 가불로 해가지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통합도 꼭 가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러분 글로컬 대학을 10개 선정했는데 순천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순천대학에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목포와 순천에 지금 지역 격차가 심각한데 앞으로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이 똘똘 뭉쳐가지고 순천대학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면 목포 의대는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남권을 똘똘 뭉쳐서 반드시 목포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 이 길이 저는 목포가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론사 사장까지 했지만 지역 사정을 잘 몰라서 오늘 목포에 그런 또 현안이 있는 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배종호 교수는, 배종호 선배는 크게는 언론 탄압에 맞서는 우리 언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목포를 위해서는 목포의 통합과 발전, 뭐 신안
무한하고 다 영암까지 제가 지금 오늘 배웠는데 이 소지역주의를 넘어서서 목포의 통합을 중재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 나중에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영원한 지역 갈등과 감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완전히 양극단의 진영 정치,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상대를 지금 악마화하는 대결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내세워서 대결 정치, 상대방 정적 죽이기 정치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건 우리 지역 발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목포와 부산 고속철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목포와 부산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영원한 지역주의가 완화가 되고요. 남해안 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영남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남해안권의 3축으로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 또 중국과 일본의 이 삼각 관광 루트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남해안만 하면 한 1000만 이 시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남해안 시대를 하면은 일본의 관광객이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그래서 영남도 잘 살고 호남도 잘 사는 이 화합의 정치, 제가 이걸 꼭 하고 싶고요.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제가 처음 출범을 시켰습니다. 왜냐? 그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보수평론가하고 진보평론가하고 서로 원수를 하니까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정치평론가협회는 보수평론가 또 진보평론가 해가지고 50명이 넘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했던 천하람 변호사도 지금 우리 정치평론가협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국회에 대해서 일을 한다면은 정말 이러한 통합의 정치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토크 콘서트 마무리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거기에 오신 손님들께 짧게 우리 인사하고 끝내시죠. 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목포 시민들의 성원 절대 잊지 않고 꼭 좋은 정치로 또 초지일관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신 우리 정필모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재 전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로 스태프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목포 시민들의 성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는데요. 또 이런 모든 사랑에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MBC 우리 목포 MBC도 있고 우리 MBC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목포사랑 배종호 삼행시입니다. 배단은 목포항에 배종호 출항합니다. 종착역 목포역에 배종호 출발합니다. 호소합니다. 목포시 여러분, 준비된 배종호 행복한 목포를 위해서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